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전기자동차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맹성열입니다. 저는 이제 UFO 전문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한 30년 전쯤에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이 굉장히 좀 유명해지고 그 덕분에 저도 UFO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1990년대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필드에서 직접 조사 활동도 하고 UFO 목격한 그런 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2020년에 미국에서 이제 UFO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다시 또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UFO 책을 또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과 그 후 최근에 제 심경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다시 재조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책을 썼고요. 아마 그 제 책에 대한 얘기, 소개를 좀 하려고 이제 이 자리에 제가 초대받은 것 같은데, 책 내용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짚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책에서는 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그 UFO 전문가들 사이에 좀 의견들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실체가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한 30년 동안 UFO에 관련된 연구를 한 그런 감으로 판단컨대 흔적을 남기고, 더군다나 우리 인간한테 뭔가 그런 자신들의 허점? 추락했다는 건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만약 외계인 진짜 시신이나 또는 생존돼 있는 그런 존재들이 흔히들 얘기되는 것처럼 포획이 됐다라면 이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좀 하찮은 존재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30년간 연구해본 바의 결론에 의하면, 조금 이따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하겠지만, 이건 그렇게 허술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훨씬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한테 신처럼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만에 하나 만약 그런 추락체나 또는 그런 어떤 생물체들이 포획이 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을 뭔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던져준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면한 그런 문제, UFO 관련된 문제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근데 자꾸 제가 어디 가서 뭐 항상 얘기하면 이제 로스웰이 굉장히 가운데 자리 잡고 이제 그런 대화를 끌어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중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그게 어떻게 보면 UFO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히려 호도하고 그 본질을 오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조금 더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달에 케네스 아널드라는 분이 이제 목격하고 나서 비행 접시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고, 로스웰 사건은 아마 7월 초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947년 여름에 미국에서 UFO 웨이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스웰 사건은 이제 그런 웨이브 중에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인데요. 그때 이제 그 비행 접시가 논란이 계속 되다 보니까 로스웰 근처에서 어떤 추락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도할 때 그걸 비행 접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나갔죠.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파문을 일으키니까 바로 오보라고 해서 뭔가 하여간 석연찮은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지금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바로 그냥 파묻혔어요. 잠깐 좀 관심이 있었다가 이제 묻혔는데, 그게 다시 이 논란이 된 거는 1988년인가 티모시 굿이라는 그분은 사실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취미로 책을 쓰는데 오히려 그 책이 대박이 나서
세계적인 슈퍼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이제 UFO 연구가로 더 유명해졌는데 그분이 자기가 쓴 그 책에다가 이 내용을 소개를 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 그 로스웰 사건에 대한 후속적인 얘기들을 담고 있는 비밀 문서를 책에서 공개를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비밀 문서가 출처가 불분명했던 거죠. 근데 그 문서에 따르면 MJ12라는 조직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국의 그림자 정부 비슷한 조직이 있어서 현역 대통령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 있다. 그리고 그 집단에서 바로 이 외계인 추락한 시체 또는 생존자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하고 또 그때 추락한 UFO 비행체에서 얻은 과학적 지식을 갖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저도 그 관심을 갖고 그거를 관련된 책을 한 몇 권을 사서 봤는데 내용들은 막 엄청난 것처럼 돼 있지만 알맹이가 다 없더라는 거죠. 그러던 차에 그 외계인 시체를 해부하는 그런 동영상이 이제 공개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한 사람이 영국 런던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배급업자인데 한국에서 그 KBS 다큐멘터리 팀이 영국까지 와서 그 동영상도 가서 직접 사고 그걸 제가 중간에서 다 도와줬어요. 그러고 실제 인터뷰도 하고 근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그 상황들 뭐 이런 게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저도 그때 야 이거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그 조작된 걸로 밝혀졌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로스웰 사건에 제가 한번 개입을 깊숙이 해봤기 때문에 야 이거는 굉장히 좀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대중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뭐 내가 그런 외계인 시체를 봤다라든지 또는 그런 조사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그런데 연관이 돼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막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어느 분이 이 외계인과 관련해서 자기는 많은 위안을 받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마틸다의 편지라는 뭐 그런 책이 아마 국내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외계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인류에 대한 뭐 굉장히 원대한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 그걸 제가 이제 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봤는데 일단 그것도 출처가 모호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UFO 추락했고 거기서 생존했던 외계인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외계인이 그 뭐 FBI인가 뭐 이런 데서 취조를 할 때 절대 얘기를 안 했는데 아마 부상을 입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돌봐준 간호장교와 텔레파시로 뭐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편지로 담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가 전혀 없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건 믿지는 않아요. 책이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더라고요. 엄청난 비즈니스죠. 그 다음에 로스웰에 보면 박물관이 있는데 사실 로스웰이 근처에 세계 최초로 핵 실험을 했던 트리니티 포인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까운 데고요. 그 로스웰에는 미국 최초의 원자폭탄 힘이 주둔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변이 완전히 이제 삭막해요. 군이 거기서 옛날에 주둔하고 있을 때는 그 군인들 때문에 이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마 군 기지도 그만큼 안 돼 있고 그래서 마을이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에요. 근데 뭘 갖고 요새 먹고 사냐? 로스웰이라는 이름 갖고 이제 먹고 살고 그 뮤지엄에서 기념품들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 관여된 사람들이 다 그런 비즈니스에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자꾸 만들어서 이야기가 자꾸 회자돼야 굉장히 이제 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뭐 그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1952년에) 워싱턴 DC UFO 사건은 그 UFO가 미국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7년에 이제 그 UFO가 미국에 갑자기 목격자들이 나타나서 한번 붐이 일긴 했지만 그게 미국의 안보나 이런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미 공군
그러니까 47년에는 이제 공군이 없었고 육군 항공대였죠. 그래서 48년에 공군으로 바뀌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FBI, CIA 같은 경우도 이제 전후에 처음 창설되고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들이 바로 UFO예요. 그러니까 UFO 관련해서 막 그 사람들이 목격 보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거기에 되게 당혹스러워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걸 철저하게 대중적으로 그런 믿음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1952년 사건은 이제 그런 것을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레이더 장비가 공군에서 이미 개발이 되고 2차 세계대전에 상당히 사용이 됐죠. 그리고 전후에 그것이 미국에서 민간용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테스트를 했던 데가 바로 워싱턴 국립공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947년부터 쭉 테스트를 해서 1952년 7월에 드디어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통제하는데 레이더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때 UFO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래서 그게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최신 레이더 장비죠. 거기에 그 포착이 됐죠. 그 레이더 장비에 포착이 되고 그래서 요격기가 출격이 되고 쫓아가서 실제로 조종사들이 눈으로도 목격을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뭐 미국이 완전히 뒤집힐 정도로 그때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이런 데 막 일면에 머리 기사로도 나고 이럴 정도였는데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기자회견을 열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요. I am here to discuss the so-called flying saucers. We've been able to explain them as hoaxes, as erroneously identified friendly aircraft, as meteorological or electronic phenomena, or as light aberrations. 레이더에 잡힌 것이 실제로 뭔가 물체가 잡힌 게 아니라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해서 이게 레이더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서 대기에 온도 차이가 나서 이렇게 층이 생기면 거기에 레이더 파가 이제 반사된 것이 잡힌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당시에 레이더가 제대로 쓰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만든 게 한 1940년인가 그때부터 군에서 쓰기 시작했고 민간에서 쓰기 시작한 게 1952년부터라고 이제 봐도 무방한데 그러니까 그 레이더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과학자도 그렇고 기술자도 그렇고 일반 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이해도가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얘기하니까 그게 먹혔어요. 그래서 이제 잠잠해지죠. 장비가 그 이후로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레이더 외에 적외선이라든지 다른 센서들이 또 개발이 돼서 UFO가 레이더에만 잡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잡히는 UFO들은 그런 여러 가지 센서들에 동시적으로 이제 잡히고 당연히 사람 눈에도 보이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1952년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정말 그때 기온 역전 현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이냐 그때 기준으로는 이제 그 답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답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실히 그런 목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을 하지만 성경 구약의 창세기 부분에 보면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비행체죠. 그걸 목격을 하고 거기 영향을 받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이 실려 있는데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에 되게 관심이 이제 많이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UFO를 연구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죠. 1995년이니까 거의 30년 다 돼가네요. 그때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원래 고대부터 사람들이 하늘에서 뭔가 이상한 현상을 목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종교가 생겨나는데 큰 동력원이 됐다. 뭐 그런 전제하에 그 책을 쓰게 됐고요. 일반 신화학자나 종교학자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목격 사례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미개했기 때문에 좀 신기한 자연현상들을 잘못
판단하고 그것을 신의 어떤 행위로 그렇게 포장을 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책을 쓸 때 어떤 관점이었냐면, 오늘날도 첨단 우주과학 시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하늘에서 뭐 이상한 것들을 봤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이제 나름 증거들도 제시가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자연현상 또는 뭐 뭔가 착각한 걸로 판단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과학 시대에도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에 대한 신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목격하는 UFO 그런 현상들이 인류에게 운명지어진 그런, 특히 이제 종교와 관련된 그런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상황을 놓고 보면 일단은 인류가 우리 문명이 아닌 다른 문명의 방문 내지는 뭐 공존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이제 됐다는 판단이고요. 그럼 그 존재는 그러면 우리보다 어느 정도 앞서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을 잘 보셔야 돼요. 과학기술에 일가견이 없어서 음모론을 내놓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라고 보고요. 아직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이 지구 대기를 뚫고 우주로 나가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발사체에 연료 탱크가 엄청나게 많은 무게와 부피를 차지하죠. 그걸 갖다 쏴서 대기를 뚫고 올라가서 결국 우주로 나가는 본체는 되게 작죠. 그 정도로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인데, 이 UFO는 에너지를 쓴다는 적외선 카메라로 찍는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에너지에 대한 증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우주에서 슉 들어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또 슉 나가는 이 정도의 기동력은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에 앞으로 한 50년, 100년 지나야 될똥말똥하는 기술이 아니냐. 일단 이게 원자력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핵 융합 에너지를 만약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런 그 기동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선 어떤 특수한 엔진이 필요한데 그 기술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기동력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꿈의 기술이다. 근데 그들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문명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존재들하고 이제 맞닥뜨리고 있다는 걸 이제 인정할 때가 됐다는 것이고요. 근데 미 국무부는 이런 내용들을 밝히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역정보 작전을 피는 것 같아요. 최근에 2차 청문회를 보면 3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둘은 조종사들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미 국무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역정보 작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 그 외계인들의 기술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자기가 갖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구상의 기술이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UFO가 보여주는 수준을 흉내를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미 국무부에서 회수해간 그 자료들, 그 데이터가 있겠죠. 그것을 다 민간 전문가들한테 공개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확인이 되면 우리는 확실히 엄청난 수준의 그런 외계인들과 만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들이 그럼 언제부터 지구에 와 있었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류하고 같이 공존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지구상에 그들의 기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주 저 멀리에서 어느 날 최근에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이미 지구상에 특히 바닷속 깊숙한 어딘가에 기지를 두고 있거나 또는 우리하고 같이 공존한 지가 좀 오래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교적인 중요한 사건들도
그들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그건 이제 상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아마 우리의 기원, 생명체의 기원과도 그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죠. 모든 우주에서 자발적으로 생명 현상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진화 과정이 있다, 독립적으로 그런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SF에서 많이 취급되는 건 뭐냐, 어떤 외계의 지적인 존재들이 그런 생명체들을 우주의 여기저기 입식하는 뭐 그런 것이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 어쩌면 아마 후자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지금 어떤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1940년대에 물리학자 엘리코 페름이라는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까 우주의 나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봤을 때 이 지구가,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어떤 식민지, 거기에 일원으로 속해 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왜 외계인들이 하나도 안 보이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일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미 우리 은하계가 문명에 의해서 식민지화돼 있고 거기에 이미 우리가 속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아니냐,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그 물체에 대한 이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저도 관련해서 이제 그 논문들을 좀 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들은 만유인력 법칙을 잘 쫓아서 돌고 있죠. 자, 근데 이 혜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천체들하고 움직이는 패턴이 좀 달라요. 대부분의 행성들은 이심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제 타원을 그리고 도는데, 이 혜성은 되게 태양 가까이 접근했다가 굉장히 멀리 가는 뭐 이런 패턴이 좀 다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혜성은 일종의 얼음 덩어리예요. 그래서 태양 근처에 왔을 때 그 얼음이 일부가 증발을 하면서 추진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마치 그 로켓 추진하듯이 가게 되는 건데, 오umuamura는 이제 외계에서 날아온 천체로 이제 보는데, 이 천체도 마치 그 혜성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혜성은 우리가 보면 실제로 그 증기가 증발되는 게 꼬리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오umuamua는 그런 꼬리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거 없이 어떻게 혜성처럼 추진력을 갖게 됐냐, 이게 이제 논란의 포인트인데, 이 하버드대 아비롭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그 물체는 태양풍을 동력원으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든 인공물 중에 보면 굉장히 그 얇고 넓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레이저 빔을 딱 조여서 이 추진력을 얻게 하는 그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태양 주변에 띄워서 실제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오umuamua라는 것이 바로 일종의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아비로브의 입장이고요. 제가 봤을 때 혜성과 비슷한 추진력은 아니라고 봐요. 아비로브 교수의 견해가 저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비로브 교수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런 인공 추진체가 이 태양계를 스쳐 지나간 게 그냥 우연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제 외계인들의 어떤 구도가 있고, 그 오umuamua라는 게 지나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지구에 일종의 센서들을 보내지 않았겠냐, 어떤 기계 장치 같은 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UFO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워싱턴 DC 상공 UFO 출현, 그 사건을 덮는 데 중요했던 이론이 퍼상 궤적을 잘못 본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과 교수였던 도널드 맨젤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도널드 맨젤 교수는 UFO의 U자도 꺼내는 걸 싫어했어요. 도널드 맨젤 교수가 코스모스로 유명한 칼 세이건을 스카우트해서 하버드 대학교 이제 조교수를 시켰는데, 칼 세이건이 UFO에 처음에는 굉장히 옹호를 했어요.
멘젤이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세이건에 대해서 좀 나무랬던 적도 있고, 결국 세이건은 UFO를 비롯해서 그런 자유분방한 생각들을 하버드대 천문학과 교수들의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아비로브 교수가 말하자면 이제 천문학과에 한 몇십 년 후에 교수가 된 거고, 그리고 그냥 일반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버드대 천문학과의 실세죠. 그랬던 그 실세 교수가 UFO에 대한 궁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오umuam우라는 그게 실제 외계인들이 보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미국 사회의 지성인들이 이제 UFO의 존재에 대해서 아마 각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아비로브 교수를 꼽아서 얘기했지만은 그 외에도 상당한 학계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UFO가 뭔가 착각하거나 오인이나 뭐 이게 아니라 실체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여러 증거 및 정황들은 분명히 그 UFO의 존재, 그것이 일단 이 지구상의 기술은 절대 아니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가 됐어요. 바로 2004년에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니미츠라는 항공모함, 순양함들 몇 대, 그리고 잠수함까지 같이 입체적인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UFO가 출현을 하죠. 내부 제보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UFO들이 우주에서 대기로 진입하는 그 상황이 레이더에 잡힌 거죠. 그게 이제 탄도미사일을 잡는 그 레이더가 있어요. 탄도미사일은 대기를 뚫고 나가서 우주상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로 떨어지는 그거라, 조기에 추적하려면은 우주상공에까지 레이더로 포착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 일단 잡혔고요. 그 다음에 훈련에 참여하고 있던 프린스턴호라는 순양함에서 스파이1이라는 당시에 가장 최신 레이더 장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장비의 고도 한 8만 피트 정도부터 이제 잡혔다고 해요. 레이더 오퍼레이터들이 실제로 그 상황에서 UFO의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걸 계산을 해봤는데, 그 속도가 평균 속도로만 봐도 음속의 3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높은 데서 뚝 떨어져 갖고 바다 위에서 높이 한 50m 정도 거기에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프린스턴호 그 순양함에서 그거를 포착을 하고 그 비행 훈련에 참여하고 있던 편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4명의 조종사들이 그 물체를 직접 봤어요. 길이가 한 10m가 넘고 생긴 게 길쭉한 틱택이라는 뭐 그것처럼 생겼는데, 두 비행기 중에 하나는 2만 피트 상공에서 계속 선회하면서 그걸 관찰을 하고, 한 대가 그거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죠. 그랬더니 그 틱택 UFO가 그거를 인지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틀더니 같이 맞닥뜨려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종사가 상당히 이게 컸나 봐요. 치킨 게임 하듯이 계속 갔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져버렸다, 자기 시야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간 거죠. 그때 옮겨간 속도가 음속의 한 거의 100배 정도 된다고 이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최소한 2개의 레이더, 그러니까 우주 상공에서 찍은 그 레이더가 있었고, 대기 중에서 찍은 레이더가 있었고, 조종사가 쫓아가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죠. 그 다음에 적외선 카메라에도 또 찍혔어요. 이 정도의 증거면 뭔가 착각이거나 센서가 뭐 잘못됐거나 오동작이라든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미국 상원에서 법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UFO를 조사하는 상설 조직을 이제 만들면서 그 UFO를 지칭하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제 UFO라고 안 하고 UAP라고 하죠. UAP는 원래 의미가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그러니까 미확인 뭐 대기 현상, 공중 현상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그것이 뭘 의미하냐. 미 상원의 의원들은 이 UFO 현상이 단순히 어떤 그 대기 중에서 자연현상을 착각하거나 아니면 기존 비행체를 잘못 본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현재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우주에서 날아다니다가 대기로 진입했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튀어나와서 우주로 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를 법으로 규정해버렸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근데 이 부분을 미 국무부는 계속 감추려고 해요. 민주당의 크리스티나 무르티라는 하원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바닷속을 다니는 UAP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미 해군이 갖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청문회장에 나왔던 미 국무부 차관이 안색이 변하면서 그거를 비공개 청문회에서 하자. 얼른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왜 나왔냐? 바로 그 얘기가 이 책에 써 있어요. 이 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DIA에서 UFO를 조사했던 책임자를 포함한 필진이 쓴 책인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실제로 2004년에 그 니미츠 핵 항모 UFO 사건을 자기가 직접 주도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써서 국방부에다가 제출했다고 해요.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소나로 수중의 UFO를 추적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까 언급했던 틱택 UFO다. 물속에서 핵 잠수함의 2배의 속도, 그러니까 시속 130km 정도 되는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소나에 잡혔다는 거예요. 군사, 정치 관련된 걸 다루는 힐이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문제를 이제 다뤄요. 그래서 실제로 왜 UAP가 제정이 됐느냐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 상원 의원들이 드디어 UFO가 지구상의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사에서 최근에 그 UAP 탐사 그 조사하는 거를 하겠다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거의 6개월 동안 으쌰으쌰 나름 했잖아요. This is a spherical orb, metallic, in the Middle East, 2022. This is a newly released video. You'll notice there are two dots moving back and forth. There is a plane at the bottom that's moving across the screen, and now there are three dots moving back and forth. Unidentified objects in any domain pose potential risks to safety and security, particularly from military personnel and capabilities. Congress and DoD agree that UAP cannot remain unexamined or unaddressed. 그게 다 저는 쇼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뭘 찾아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편승해서 요즘 UAP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의 조직에 대한 뭔가 그걸 좀 보여주고 홍보도 하고. The department is committed to transparency with the American people on AARO's work on UAPs. The website will serve as a one-stop shop for all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related to AARO and UAP, and AARO will regularly update the website with its most recent activities and findings as new information is cleared for public release.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UFO에 관한 실체는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이제 잠정적으로 냈는데. 사실은 그 나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많은 위성들 또 그런 카메라가 탑재돼 있죠. 거기서 찍혀 있는 것들 중에 재밌는 그 UFO 관련된 그런 사진 증거들,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노출이 됐어요. 마치 그 우주에서 뭔가 부유물들이 떠가는 것처럼 동영상이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던 것이 갑자기 방향을 딱 바꿔서 휙 날아가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뭔가가 휙 지나가요. 밑에서 뭔가 쏴서. 그런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나사에서 그와 비슷한 사례들을 담겨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사가 UFO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비로브 교수가 자기도 거기에 참가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근데 나사에서 아비로브 교수를 배제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는 UFO라는 게 실체가 없다. 이런 식의 잠정적 결론을 내렸죠. 그럼 상황이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그 사건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관여돼 있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저라고 자부를 하는데, 그때 사건을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9월 5일 날인가 아침에 어느 신문 기자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빨리 와라. 오늘 아침에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와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저는 이제 되게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이제 뭔 일인지 갔더니 그 전날 9월 4일 날 문화일보의 사진 기자로 계시던 김선규 기자님이 추석을 앞두고 이제 가을 스케치를 나갔다가 우연히 이제 UFO를 찍은 거예요. 찍을 때 이제 보면은 여러 커트를 찍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딱 찍어서 이제 이걸 내자고 봤더만 하늘에 뭐가 얼룩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좋은 사진인데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그걸 얼룩을 지우려고 했지만 지워지지도 않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뭔가 UFO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원래 신문이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속보가 중요하니까 다른 언론 매체 기자들 다 불러다가 기자회견을 준비를 이제 했는데, 그때 갈 적에 아마도 지난번에 나와서 인터뷰를 저보다 먼저 한 그 서종환 현재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 소장님이시죠. 그분이 당시에 한국 UFO 연구협회의 조사 부장이었고 제가 연구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같이 불러서 그 자리에 갔고, 근데 문제는 원래 그런 UFO 사진을 분석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데 30-40분 안에 뭔가 결과를 근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게 뭔지 신중해야 되는데 또 시간도 굉장히 없고, 근데 마침 제가 잘 보니까 그날이 좀 비교적 맑은 날이었는데 하늘에 솜털 구름 같은 게 있었고요. 근데 그 비행체가 구름 사이에 끼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기상청에 전화를 해서 그날 하늘의 구름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예상하고 그걸 근거로 거리를 또 추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뭔가 찍혔고 이제 UFO라는 얘기를 그때 했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한국 UFO 연구협회로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전날에 UFO를 목격한 분도 있고, 또 그날 새벽에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엄청나게 밝은 불덩이가 저수지를 환하게 밝히면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두 분의 낚시꾼, 그런 목격 보고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뭐였냐, 9월 4일 날 1시쯤인가요? 네. 그때 청주에 있는 공군 비행장에서 초등 훈련기를 몰고, 그러니까 훈련을 담당한 그 교관이 비행 중에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은 앞에 다 보내고 자기가 뒤에서 쫓아가면서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계룡산 근처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운석 같은 게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걸 이제 목격을 했답니다. 근데 잘 보니까 그게 운석이 아니라 바닥에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멈추더니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날아와서 밑으로 지나서 사라지는 걸 목격을 했고, 그런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당시 이제 공군 소령이었는데 인터뷰를 직접 했죠. 근데 그분이 제가 그런 일로 만나지 않았으면은 아마도 굉장히 엄격하고 좀 무서운 공군 조종사로 비쳤을 텐데, 그날 봤을 때 그분은 굉장히 막 당혹스러워서 세상에 못 볼 걸 본 거죠. 그런 표정 아직도 그게 생생하고요. 그 내용들을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 그 지역의 지도하고 그다음에 계산기 뭐 이런 걸 다 갖고 와서 상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분이 지형 지물을 잘 아니까 그 지도에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시간을 잰 거야. 그래서 한 15초 정도 걸렸다고 하고, 그걸 자로해서 재고 척도로 해갖고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괴 비행체의 속도가 음속의 한 7.3배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타고 있던 그 프로펠러기는 대략 지상에서 한 1km 정도. 그리고 그 비행체는 추정컨대 한 중간쯤이니까 지상에서 500m에서 날아갔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정도에서 큰 속도로 빨리 가면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소닉붐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또 없었고, 자기도 그 위에서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목격자가 그분 단독이었다는 거.
그 내용을 제가 그때 방송 출연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그때 터뜨렸어야 되는데 그분의 신분이 노출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좀 조심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예정보다 한 보름 늦게 영국으로 갔고, 근데 영국에 가 있는 사이에 갑자기 막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9월 3일 날 동영상을 찍었는데 UFO가 하늘에서 떠서 가다가 분열돼서 이렇게 편대 비행하는 그게 이제 그때 동영상이 찍혔죠.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UFO 웨이브라고 해요. 어느 지역과 어느 시간대에 UFO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뭐 이런 현상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1995년 9월 3일과 4일 사이에 한반도 상공에서 UFO 웨이브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리랑 TV 거기서 섭외가 왔을 때 외국에 이쪽에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세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 천문학과의 아비 로브 교수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이제 세티 연구소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어서, 한 분은 세스 슈스탁이라는 분이고 또 다른 분은 존 거츠 라는 분인데, 둘 다 이제 그 세티 연구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 세 사람이 최근에 UFO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나름 선을 긋고 있었는데, 존 거츠라는 분은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는 과학지에다가 기고를 합니다. 과학계에서 비중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전문지인데, 거기에 뭔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세티 계획 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하고 UFO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그 층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랐다. 근데 최근에 와서 두 가지가 일치하게 된 때가 되지 않았나고 자기는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주 먼 어디선가에서 외계인들이 보내오는 신호를 포착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멀리 가서 보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태양계 안에서 외계인의 어떤 흔적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태양계 안에서도 우리 지구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됐다. 바로 UFO가 그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 UFO가 최근 나타났던 그 특성을 보면 일단 엄청난 가속도 상황에서 작동되고 거기에 어떤 생명체가 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기는 못하겠다. 그렇다면 그거는 일종의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가 아닐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99.9% 찬동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한 1930-40년대에 폰 노이만이라고 유명한 헝가리계 수학자인데, 어떤 외계의 지성체가 있으면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지능이 있는 기계를 아마 우주에다가 뿌려서 탐사를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UFO가 바로 그런 쪽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30년 전에 그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쓰고 거기에 나름 학문적으로 상당히 좀 그럴듯한 책을 내고 그걸로 이제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나름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UFO를 좀 잊고 살았죠. 자, 이러다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다시 책도 쓰고 이쪽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냥 막연한 어떤 호기심,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와서 드러난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 도달한 게 아니냐. 아마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UFO 하면 이것들이 사진에 찍히거나 동영상 찍혀도 감질나게 보여줄 듯 말 듯, 또 시간도 뭐 되게 짧게 기껏해야 뭐 몇 초에서 몇 분에서 없어지고 다시 재현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존재라 이건 좀 믿거나 말거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 미 해군과 관련돼서 드러나는 상황은 그게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일단 2004년 니미츠 핵 항모 사건에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 저들이 자기 존재를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우리한테 던져줬다. 그들의 수준이면 레이더에 안 잡힐 수도 있고 적외선 카메라에도 안 잡힐 수도 있고 눈에도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타나서 그 모든 걸 다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사실 그 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뭘 자꾸 나타나서 보여준다. 뭔가 앞으로 상당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나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